AM 링크 어차피 토션빔, 모션 링크 그냥 토션빔, 3,500만 원짜리 아반떼. 그랜저나 소나타 대신 SM6 사라고 하면 쳐맞겠지? 현대를 까고 싶어도 깔 수가 없구나. 그랜저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아, 같으다. 아무리 제가 지금 르노 편을 마음속으로는 르노 편을 들고 싶어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저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던지고 싶은데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여기 잠실철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도로가 미세하게 이렇게 줄이 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잔진동들이 제가 여기를 예전에 제가 잠실 살았었잖아요. 지금 남양주로 이사를 갔지만 수도 없이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아반떼급 이상의 차를 타고 여기를 지날 때 이런 잔진동 지금 부 하고 이 진동이 그 앞바퀴 쪽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올라와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게 전달되는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하체 총체적인 난관인 운동 성능도 안 좋은데 승차감도 안 좋다. 말도 안 되죠. 승차감이 좋으면서 운동 성능이 안 좋거나 운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차량의 세팅인데, 정말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소나타 K5를 견제해야 될 대항마인 SM6가 스포츠성과 운동성과 승차감 모두 다 안 좋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뼈대가 일단은 이 서브 프레임에서 앞쪽으로 확장된 IIHS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을 해서 확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체형이 아니고 여기에 조립식 블럭을 껴맞추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충격 흡수라든가 부드러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볼팅으로 체결한 것 자체가 여기에서 일단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고요. 이거는 여기와 이 앞단을, 이 중간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해서 여러 차하고 같이 혼용을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과 모듈화 시스템에 온 병폐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게 현재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차가 가격이 싸지 않죠. 거의 소나타와 그랜저의 중간 가격을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로우암이, 이 맥퍼슨 스트럿 암이 오리지널 스틸인데 생긴 형상도 굉장히 스트레스 파동이 많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오는 잔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옵니다. 운전을 하면서 승객석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박민선 PD가 아마 자료 화면을 넣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알루미늄 브릿지, 이 서브 프레임과 차체의 스틸과 스틸의 중간에 알루미늄 브릿지를 넣어서 무언가를 상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건 인정.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아우디처럼 이쪽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 지수가 위로 같이 올라가는데, 승객석에 가까운 쪽만 이걸 넣는다? 근데 여기에는 다 스틸과 스틸로 묶였고, 제가 아까 얘기한 요 부위에서 스트레스의 전달 진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체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얘 자체에서 생기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부시에서는 잔진동을 흡수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부시가 있으니까, 타이어가 있으니까 잔진동이 안 들어온다는데, 그것과 인간이 느끼는 잔진동의 파동은 아예 주파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건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거나 어떤 다른 설계 공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틸을 통해서 볼 두 개를 잡으면 얘가 움직일 때 생기는 스트레스 파동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 너클함을 넣고 댐퍼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삭스가 들어가 있는데, 댐퍼 끝단도 알루미늄 브라켓이 없어요. 그냥 고무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서 생기는 잔진동은 그대로 차체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성 지수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운동 성능에서는 얘가 롤 방식이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 성능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안에 부시가 흔들리고 유격이 생기면서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운트도 미션으로부터 엔진과 두 개를 묶어서
개벽다구 같은 걸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스틸이에요. 얘는 알루미늄이지만 스틸이 묶여서 스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살 달릴 때는 양쪽 두 개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격하게 움직일 때는 이 가운데로 몰아쳐서 들어오는 것들이 스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가격 대비 차급 대비 알루미늄이 너무 안 들어간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넣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운동 성능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차의 목적성과 이런 것과는 관련 없게 차가 세팅이 돼 있어서 노 사장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예전에 SM6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리뷰 채널이나 유튜버들이 SM6를 다 빨아줬죠. 4년 전에. 그 당시에 SM6를 깠던 사람은 노 사장밖에 없습니다. 저 그때 마녀 사냥 당했어요. SM6 왜 까냐고. 봤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SM6를 깠던 거예요. 그랬던 유튜버들이 지금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난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SM6를 안 좋게 평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DCT 미션, 노 사장이 운전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4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미션이었는데 점팔에 225마력에 와서는 입력 토크 값이 안 맞아요. 어떠한 출발에서도 부드러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리뷰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뒷바퀴로 갑니다. 자, 뒷바퀴 서스펜션 AM 링크로 한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르노 산성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모션 링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자꾸만 멀쩡한 서스펜션의 이름을 바꿉니까? 토션빔이잖아요. 왜 토션빔을 모션 링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씁니까? 쪽팔려요? 그러면 안 해야죠. 해놓고선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토션빔입니다. 전에는 여기에 AM 링크를 걸어서 움직임의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성상 80km부터 110, 120km까지 항속에서 좋은 승차감을 줬지만 과격한 움직임이나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AM 링크 때문에 차륜 정렬이 자꾸 흐트러져서 타이어에 편마모가 오고 그 다음에 AM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 상황에서 허둥지둥 됐어요. 이제 그게 다 빠지고 오리지널 토션빔이 들어갔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급에 3,500만 원, 4천만 원에 다다르고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이 넘는 차에 아반떼 스포츠도 멀티링크를 쓰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은데 앞쪽에서 너무나 안 좋은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뒤쪽의 승차감은 좋아요. 노 사장 말이 되냐? 토션빔인데 말이 돼. 왜? 여기를 알루미늄을 넣은 거예요. 우리 알루미늄 합금이 잔진동을 상쇄해주지 않는다라고 떠들었던 무슨 뭐 정비사분하고 무슨 뭐 교수님인지 뭔지 이거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게 현가질량이랑 무슨 상관이래요? 여기다가 알루미늄 브라켓을 이 큰 거를 넣은 거는 마지막에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 토션빔을 통해서 오는 잔진동을 여기서 상쇄시켜주고 차체로 진동을 전달하겠다는 요거 때문에 약간은 승차감이 뒤에가 조금은 좋기는 해. 하지만 얘는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댐퍼의 움직임의 범위라든가 너클함의 구조라든가 토션빔을 강하게 이게 유럽 쪽에서는 이게 4S인가 뭔가 해갖고 뒷바퀴 조향인가 뭔가가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서 이 토션빔에 달려있는 이 너클함의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절대적으로 운동 성능과 승차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AM 링크를 뺀 거는 잘한 거예요. AM 링크를 빼고 스프링하고 댐퍼를 좀 더 좋게 넣으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앞쪽에 어떤 구성과 소재와 설계를 봤을 때 뒤쪽도 절대 고급스럽게는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냥 FM이라고 보면 돼요. 토션빔의 FM. 근데 이 차를 타보면요. 뒤쪽은 아반떼 노멀보다는 좋죠. 근데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 SM6가 그랜저나 소나타의 강력한 대항마가 되길 원하는데 자세한 건 다시 리뷰로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를 타고 여자를 만나러 이 차가 사실 스타일은 끝장나게 이쁘잖아요. 여자들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여자를 태우는데 이렇게 되면 그거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키스를 잘해야 돼.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여자들이 키스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 키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에서 냄새 나면 안 되겠지. 눈치 까셨죠?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국산차를 너무 깐다고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산차 타면 여자 못 만나냐? 아니죠.
키스왕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 사장이 그동안 메가스마일 최 대표님하고 우리 파트너십이 장난 아니죠? 요 전동 칫솔 엄청 팔아갖고 짭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칫솔 엄청났죠? 혓바닥 클리너 장난 아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메가스마일에서 또는 노보스 인더스트리 몰에서 노보스몰에서 치약을 안 파냐는데, 제가 우리 메가스마일에서 치약이 나온다는 걸 알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원래 다른 치약을 넣을까도 했는데 뭐 여러 사정이 있었고 끝까지 기다려서 메가스마일에서 드디어 치약이 나왔고, 원래는 스위스의 완제품 치약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치약을 PPL을 하려고 판매하려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식약처가 보통 식약처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굉장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외국은 치약이 화장품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제재를 잘 받지 않아요, 성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불수 함량, 과산화수소 등등 여러 가지를 까다롭게 검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영국 쪽에, 이태리 쪽에 우리나라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구로 사는 그런 것들이 불수 함량이 너무 강하거나 과산화수소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거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안 돼서 메가스마일 본사에서 스위스랑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스위스의 천연 오리지널 그 비싼 소금이 있어요. 천연 소금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원재료 값이 일반 치약의 뭐 최 대표님 왈 10배 이상 비싸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밤에 쓰는 치약과 낮에 쓰는 치약이 분리가 돼 있냐? 낮에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미백 효과가 좋아야 돼요. 필요한 성분은 과산화수소입니다. 밤에는 충치를 예방하려면 필요한 성분은 불소예요. 불소와 과산화수소를 합쳐서 기능성 치약을 만들게 되면 그 기능이 100%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과산화수소와 불소는 합치했을 때 성분 능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메가스마일에서는 이걸 분리를 해서 아침에 또는 회사에서 낮에는 화이트닝 데이 치약을 쓰라는 거고, 밤에는 안티캐로리스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쓰기에 과산화수소의 성분에 대한 식약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자녀를 어린 아이들, 뭐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나시면 어린이는 어린이 치약을 써야겠죠. 하지만 여기 메가스마일에서 나온 이 치약 두 개는 저녁 치약, 오전, 낮에 쓰는 치약 모두 다 아이들이 써도 문제없는 식약처의 성분 함량을 모두 통과했고요. 요거 써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칫솔질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요게 작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축도가 되게 깊기 때문에 일반 치약의 절반 정도만 쓰셔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 뿌려서 지나가면 이와 칫솔 사이에 치약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와, 우리 그 광택 제대로 넣으면 파리가 앉다가 미끄러진다 그러잖아요. 본네트에서 똑같아요. 칫솔이 이 사이를 미끄러지게 나갑니다. 좀 과장된 겁니다. 예, 광고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침 점심에 입냄새와 미백 효과를 위한 화이트닝을 쓰고, 저녁에는 안티캐로리스 이걸 쓰면 뭔가 충치가 예방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요 써봐야 돼요. 저는 이미 카타민 제품을 또는 벤티 샴푸를 엄청나게 판매한 능력을 검증받은 쇼호스트입니다. 제가 썼을 때 자신 있는 제품은 끝장나게 잘 팝니다. 저 이 치약 엄청나게 팔 자신 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써보니까 정말 기능성이고 느낌이고 냄새고 너무 좋거든요. 크기도 있고 이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노브스몰에서 구매하셔서 국산차에 서름이 됐고 키스왕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면서 다시 SM 식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메가스마일 칫솔도 대박을 쳤는데, 여기서 이번에 나온 이 치약은요, 제가 지금 최 대표님한테 받아서 이 치약을 써본 순간 대박이었어요. 와, 끝장납니다. 이거는 칫솔질이 들어갈 때 이미 거기서 인체공학적인 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꼭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광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SM6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제가 더 쏘는 것도 안 하고 또 와인딩도 안 가져간 데는, 물론 날씨가 오늘 춥기 때문에 이유가 한 50-60% 정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젯밤에 제가 140, 150km를 쏴봤더니, 내가 IG 그랜저 타잖아요. IG 그랜저를 제가 주도적으로 타는데, 사실 제가 타는 IG 그랜저가 신차값이
3,850만 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지금 출고값이 3,700만 원인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여기 찍힌 거 보니까 150만 원 차이 나는데, 얘가 점프할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DCT 미션이 들어갔으니까 동력의 직결감이 좋다. 그건 인정. 동력의 직결감은 좋아요. 근데 모든 동력의 직결감은 달렸을 때 좋은 거죠. 섰다 출발하고 막히는 구간이 많은 우리나라 시내에서는 스트레스 사정없이 받습니다. 그랜저에 들어간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는 8단 미션에 제가 쓰고 있는 2.2R 디젤 엔진, 스틸 블럭으로 되어 있는 구식의 디젤 엔진이고 LNT 방식입니다. 요소수 SCR 방식이 아닌 버닝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 LNT 방식의 2.2R 디젤 엔진인데, 저는 제가 아무리 탈현대 기아를 외친다 하더라도 사실만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3,700만 원의 SM6의 1.8 터보 가솔린 엔진, 노사장은 가솔린 엔진을 좋아하죠. DCT 미션 좋아합니다. 직결감 좋으니까요. 연비도 좋고 스포츠성도 좋고 느낌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저라면 150만 원 더 주고 그랜저 사죠. 이거는 아니죠. 이 차의 판매가 현재 잘 되고 있다. 노사장, 너의 리뷰는 틀렸어. SM6는 현재 잘 팔리고 있어. 그러면 저의 리뷰가 너무나 주관적인 거고 뭐 잘 모르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SM6가 지금 판매가 잘 안 된다. 과거에 AM링크로 처음에는 꿀을 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내가 욕을 그렇게 얻어 처먹어 가면서 그 차의 나쁜 점들을 비판하고 솔직하게 리뷰했던 그거, AM링크를 넣었으면 안 되거든요. AM링크를 넣지 말고 요소에 알루미늄 브라켓을 넣어서 고급진 승차감을 잡았어야죠. 어몽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단추를 잘못 꼈죠. 처음에는 AM링크로 꿀을 빨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살을 내주고 뼈를 꺾어야 되는데 뼈를 내주고 지금 살을 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말로 잘 팔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댐퍼를 넣어야 됩니다. 빌스테인에 슈바감이 풍부한 댐퍼를 넣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알루미늄의 요소들을 서스펜션에 적용해서 토션빔이 태생적으로 불리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왜? 좌우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명확한 타이어의 움직임의 다각도가 나와야 조종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일단 조종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쪽 바퀴가 움직일 때 맞은쪽 바퀴가 그대로 그 충격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이게 좋은 승차감을 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진 댐퍼와 좋은 탄성 계수가 좋은 스프링과 알루미늄 브라켓 등을 써서 그거를 잡는다면, 그 어디서 나는 풍절음은 왜 나는 걸까요? 왜 140km가 넘어가면 그 풍절음은 왜 나는 것이며, 도대체 이 싸구려틱한 이건 사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구성을 해놓고 3천만 원 중후반대를 받고 차를 판다라는 기획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차가 안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르노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차를 팔 때는 한국 시장의 정서와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제품군을 형성해서 갖고 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DCT 미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DCT를 팔 거면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차량 판매 구매율이 높은 국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200 몇만 대가 판매되는 나라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향에 맞게끔 옵션과 차량의 세팅을 해야지만 차가 팔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노사장이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멋있다고요. 노보스몰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메트로 시티 노사장과 노사장 에디션 버전이 또 몇 개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제가 쓰는 선글라스를 멋있다니까, 야 노사장 차는 존나 까고 니네 노보스몰을 홍보하느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 요새 경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아야 돼서. 르노 SM6가 많이 판매될 수 있게끔 저는 좋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너무 직설적인 부분도 죄송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시청자들한테
저의 어떤 주관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서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남은 한 2, 3년 동안 더 차를 많이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야간 주행에 달리는 모습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하겠습니다.